연일 터지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는 명태균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잇따라 나오는 보도들 핵심은 역시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그리고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 혹은 위법, 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로 벌써 사흘째 명태균 씨 창원 현장 인터뷰한 내용을 소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박형관 기자와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께 인터뷰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출근길이라서 조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카메라를 켜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죠? 예. 자, 경향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승부처마다 여론조작 의혹 이런 게 일면 머릿 기사로 실렸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 신문도 명태균 사모님 서울시장 여론조사 궁금 1000개 돌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장 여론조사까지도 궁금해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추정되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표 진보 언론인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일면을 포함해서 정치면 몇 개 면을 털어서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여론 조작의 이른바 이제 로데이터라고 하죠. 원본을 입수해서 관련된 내용을 1차 보도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뉴스토마토에서도 관련된 의혹, 특히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는 명태균 씨와 11년간 함께 활동을 했던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보좌관이었죠. 이분이 그동안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하면서 자동 통화 녹음을 해두었던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하나하나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강혜경 씨 요 3자 혹은 또 그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 이 사자만의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창원지검에서 처리하고 끝낼 일이냐.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검찰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대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심우정 총장이 관련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저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그 경향신문 오늘 보도 내용은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지난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틀의 양일에 걸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승부처가 될 만한 곳마다 다니면서 여론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총 23번의 여론조사를 했고 이것은 당시에 미공표, 그러니까 세상에 알리지 않는 뭐 캠프 안에서만 돌려보는 그런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 후보 적합도 조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를 본선에 내보냈을 때 이 사람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이 사람이 본선 경쟁력이 없어서 실제로 타당 후보하고 경쟁했을 때 미끄러질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적합도 조사라는 걸 반드시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당시에 역선택 방지 조항 제도를 도입을 하면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30.2%포인트가 앞서는데 반대로 만약에 역선택 조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5.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제도의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 조작 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이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 미공표 여론조사를 2021년 10월 이후에 했는데 최소 6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00여 건의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4배 정도는 조작이 된 뭐 이런 정황이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그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17일 조사의 경우에 만약에 1069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이게 2048건으로 부풀려지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30일 조사에서는 1015건의 샘플링을 했는데 2008건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조사에서 곱하기, 그러니까 뭐 500 샘플을 조사했는데 2,000개 샘플로 늘어났다라고 하면 곱하기 4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봤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표변 추출을 할 때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뭐 이런 것들을 다 분포를 맞춰서 뭐 아주 작은 미세한 보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뭐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서 표본 자체를 뻥튀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딱 정해놓고 이를테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건데 그 홍준표보다 2%포인트 앞서게 만들어라. 이제 이런 2% 좀 앞서게 해주이소. 뭐 이렇게 경상도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해석하기로를 뭐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가 하태경 당시 그 경쟁자죠. 대선 후보 컷오프 되기 전에 그 후보를 보라고 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거는 일주일 후에 2차 경선에서 하태경 후보가 떨어질 예정인데 유승민 말고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해라 라고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도 돌렸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판을 짜는 방식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런 조작을 하고 어떤 꿰맞추기 방식으로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기 위해서 했다. 그런 작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나는 보정 정도는 하는 것이지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김영선 이 라인에서 끝날 일이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갈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러면 명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여론조사 본인이 스스로 보려고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여론조사도 자신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는 정세가 어떻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어떻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겨레 보도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윤 총장이라는 아주 명확한 워딩이 나오고 여기서 윤 총장은 분명히 검찰총장에서 나와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여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태균 씨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용한 교수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명태균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혜경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 다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여론조사 보고서가 캠프 안에 있었고 그것은 당시에 3월 8일자로 만들어진 보고서고 선거 당일에도 그 보고서를 보고 회의를 했다. 그리고 투표 동료 캠페인을 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을 봤더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훨씬 투표 참여가 높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해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직접 비상을 걸어서 초비상을 걸어서 CPX라고 표현을 했죠. 직접 비상을 걸어서 세 차례 투표 동료 캠페인을 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윤 총장은 어떻게 당시 윤석열 후보는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길래 갑자기 캠프에 비상을 걸어서 사전투표한 사람 가운데 이재명 지지가 높으니 이거 빨리 투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비상을 걸었을까요? 거기에는 핵심이 명태균 보고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실제로 윤석열 당시 그 후보 총장은
경선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본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직보를 받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 오늘 한겨레 경향 두 매체도 동시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3억 7,520만 원의 행방입니다. 여론조사 전체 비용을 쭉 따져봤을 때 강혜경 씨가 전체 그 지난번에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서 한 이야기죠. 이 여론조사 비용을 돈을 받아오겠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비용에는 강혜경 씨도 1억 원이 넘는 개인의 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했고,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서울에 가서 돈 받아올게라고 했는데 돈 대신 뭘 받았습니까? 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것이고, 그게 뭐 세비반띵 뭐 두두두 블라블라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받았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의 그 어떤 회계보고 내용에도 이 비용이 지출된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언급도 없이 넘어가고 있지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직접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보고한 내용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에 더 한 발 더 나가서 뭐 이러저러한, 지금으로서는 제가 단정할 수도 없고 그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보고받는 과정 혹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어떤 불법의 단서, 위법의 단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2,000개의 파일, 최소한 200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어제 주장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까지도 가능한 이런 수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